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다 센서스입니다.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간의 군사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인도도 파키스탄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때까지 못했던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고 중국산 무기가 꽤 쓸만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한국도 꽤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볼게요.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자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인도 공군이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우선 파키스탄군이 주장하길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3기가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그 29 한 대, 수호이 30 NKI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라팔 전투기가 최소 한 대 이상은 격추가 된 것입니다. 이는 라팔 전투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실전에서 발생한 손실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군력 대결에서 파키스탄의 제공권 우위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제공권 우위를 어떻게 했는지도 좀 자세히 보자고요. 개전 직후에 인도군이 파헬감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 영토 내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인도군은 대규모 비행 편대를 꾸리면서 파키스탄과의 국경선에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파키스탄 공군은 이것을 확인하고 2분 이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총 4개 방향으로 공격 대응 형성을 완료하고 파키스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파키스탄도 인도군의 대응에 따라 차단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은 맞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도 공군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가 바로 라팔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군은 이 라팔 전투기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라팔 전투기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인도군이 상당히 방심했던 것이 좀 컸다고 합니다. 공중전은 1시간가량 지속되었는데요. 양측 모두 대규모로 비행기 편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양측이 전투기를 125기나 출격시키면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아까 인도가 방심했다고 했잖아요. 인도 공군은 지상에 있는 주요 타격 지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투기에 공대지 유도탄이나 스톰 섀도우 미사일 등과 같이 타격 무기들 위주로 탑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키스탄 공군이 추격할 때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도 파키스탄군은 모든 인도군 항공기에 구체적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표시한 뒤 이를 작전에 반영하고 있었는데요. 인도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국경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범위에 있는 공중 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군의 모든 통신 내역을 감청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맵팩을 키고 전투를 수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인도 사령관 간의 통신 내역도 파키스탄군이 공개하였는데 사실상 인도군의 모든 정보가 다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무기들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파키스탄군의 역량이 생각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 중국산 무기도 생각보다 쓸만해서 파키스탄군의 역량을 더 띄워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라팔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중국산 PL-152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군의 중국산 전투기인 J-10C 전투기로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죠. 차근차근 보자고요. J-10C 전투기의 경우에는 중국판 F-16 전투기를 목표로 중국 공군에서 로우급을 담당하는 4세대 전투기입니다.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분의 1가량으로 매우 저렴하고 한국의 FA-50경 전투기와 경쟁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J-10 전투기 경우에는 1998년에 초도 비행을 마치고 2003년부터 중국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J-10C 전투기의 경우에는 2018년에 전력화에 성공했고 파키스탄 수출은 202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J-10C 전투기의 경우에는 그리 평가가 좋진 않았습니다. 가격이 하도 저렴하다 보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성능에 비해서는 그리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산이니까 실전에서 그리 유용하게 쓰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통해서 J-10C 전투기도 쓸만하다는 게 증명된 건데요. 일단 라팔 전투기의 경우에는 서방제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수준급 기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J-10C 전투기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로우급 기체로 개발된 기종이고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에서 하이급 기체로 개발된 기종인데 중국의 로우급 기체가 프랑스의 하이급 기체를 잡아버렸으니 난리가 날 법하죠. 거기다가 조종사의 기량이 절대적인 도그 파이팅에서 격추를 한 게 아니라 항공 전자장비의 성능으로 결판나는 시계회 전투,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의 바깥 지점에서 하는 교전을 시계회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시계회 전투에서 중국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된 것은 J-10C 전투기의 전자전 성능이 꽤 쓸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팔 전투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PL-152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PL-152 미사일도 역시 중국산입니다. PL-152의 경우에는 마하 5의 속도로 최대 사거리가 145km에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중국군이 쓰는 PL-155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200km 정도입니다. 이 PL-155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중국 공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PL-1이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였고요. 중국 공군의 교전 거리를 크게 늘렸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국산이다 보니까 그리 평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데 PL-152 미사일을 썼다고 하니 새삼 전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죠. 파키스탄군의 승전보 덕분에 중국 방산주들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J-10 전투기를 개발한 회사는 중국 청두 항공기공업 그룹입니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 청두 항공기공업의 주가는 한때 88.88위안을 기록했는데요. 6일 종가가 59.23위안이었으니까 대비 3일 만에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외에도 중국 항공기술 AVIC, 심양 항공기 등은 물론 군함을 생산하는
중국 선박공업그룹, 화주중공 응급장비 등 방산주들도 크게 오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샤크다르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의회에서 주 파키스탄 중국 대사가 외무부에서 새벽 4시까지 있었고 이후 직접 작전실에 참가하여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중국이 중국산 무기들의 실전 데이터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러한 실전 데이터를 적용하여 자신들의 무기에 또 적용할 것이고요. 중국의 군사력만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무기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받았을 테니 중국 주변국, 특히나 우리나라나 대만의 경우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당장 이번에 활약한 전투기가 J-10C 전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군에서 쓰는 전투기 중에서는 J-10C 전투기가 로우급 전투기거든요. 즉 중국군이 쓰는 더 좋은 전투기들이 많은데 J-10C 전투기가 라팔 전투기를 요격할 정도라면 충분히 다른 전투기들의 성능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 수준의 전쟁이어서 중국산 무기의 실전 운용 사례가 적어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고, 또 다른 중국산 무기의 경우에는 본래 평가하는 것처럼 수준이 낮은 무기일 수 있기에 신중론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중국산 무기가 이전의 평가처럼 그리 좋은 무기는 아닐 것이라는 평가는 많이 내려간 모습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만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은 현재 공군력의 경우에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인 J-20을 300대 가까이 배치했고 4.5세대 전투기인 J-16의 경우에는 280대 이상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은 매년 J-20 전투기를 100대씩 늘려서 2030년대에는 1000대까지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탑재용인 J-35 전투기도 개발해서 시제기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J-20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이나 기동력 등의 측면에서 미국의 F-22 전투기나 F-35 전투기는 못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긴 하지만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의 사례를 보듯 실전에서 싸우면 또 모르는 일입니다. 해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속도로 군사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중국 해군의 군함수는 2020년에 미 해군을 앞질러서 34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400척, 2030년에는 440척이 될 것으로 미국이 예상하는데요. 반면 미 해군 계획에 따르면 현재는 미국이 280여 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2045년이 되어도 350여 척을 보유할 것이라고 계획을 짰어요. 수적으로 밀린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기술도 무시를 못하는데요, 중국의 해군 기술력도 빠르게 미국을 따라오고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당장 미 의회 조사국에서 평가하길 2040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취역시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이랑 순양함의 경우에도요, 6척의 052C급 구축함과 25척의 052D급 구축함, 8척의 055급 구축함을 2020년대 초까지 보유할 것으로 평가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함정들은 전부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춘 준 이지스급 항공함이라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미 해군 정보국은 중국 해군이 2040년까지 80척의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 장착 구축함과 순양함을 보유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전쟁은 높은 성능을 가진 소수의 무기보다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가진 다수의 무기를 가진 쪽이 승리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미친듯이 무기를 찍어내고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중국의 이런 위협에 적절히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사력도 늘리고 좋은 무기들도 많이 구비를 해두어야겠죠. 무엇보다도 이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대우를 좋게 해주고 군대에 계속 남아있고 싶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간부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대우를 많이 해줘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짜게 된다면 분명 전시가 되면 그 효과를 톡톡히 볼 겁니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